일부 외로운 노년의 각성. 오늘은 2024년 11월 3일 일요일이다. 나는 김명수 73세 아내 최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5년이 됐다. 5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하지만 나에게 이 5년은 지옥이었다. 아침 7시 나는 눈을 떴다.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았다. 순자가 없는 침대, 순자가 없는 아침, 순자가 없는 인생.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박미선의 목소리가 방문 밖에서 들렸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 마치 의무를 다하듯 하루에 한 번 확인하는 것 같았다. 응, 일어났어. 그럼 씻고 나오세요. 아침 차려놨어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다. 하얀 머리, 깊게 파인 주름, 축 처진 어깨. 73세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 거실로 나가니 아들 김민호 45세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 둘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항상 그 자리였다. 가족의 일원이지만 동시에 투명인간 같은 자리. 할아버지, 또 그 옷 입으셨어요? 손주 민준이 17세가 코웃음을 쳤다. 나는 매일 같은 옷을 입는다. 회색 트레이닝복. 편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나갈 곳도 없으니까. 민준아,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형식적인 말이었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아니, 내가 조용했다. 다른 가족들은 떠들썩했다. 민준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딸 민지 14세는 친구들과 카톡하느라 바빴다. 며느리는 TV를 보며 연예인 가십에 관심을 쏟았다. 아버지, 오늘 약 드셨어요? 며느리가 물었다. 하루 중 내게 하는 두 번째 말이었다. 응, 먹었어. 그럼 방에서 좀 계세요. 오늘 친구들 오거든요.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나는 숨이 막혔다. 할아버지 냄새. 나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미선아, 그런 말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들이 말했지만 역시 힘없는 목소리였다. 사실이잖아요. 노인 냄새 나요. 어제도 친구 왔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5년 전 순자가 죽고 나서 나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해졌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고, 며느리는 나를 짐으로 여겼다. 손주들은 나를 지루한 노인으로 봤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지평도 안 되는 작은 방. 침대, 옷장, TV. 그게 전부였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11월의 하늘은 흐렸다. 이게 내 인생인가? 73년을 살았다. 젊은 시절에는 회사원으로 일했다. 성실하게 살았다. 순자와 결혼해서 민호를 낳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정년 퇴직하고 연금 받으며 순자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행복했다. 하지만 순자가 암으로 쓰러졌다. 2년간의 투병 끝에 그녀는 떠났다. 그 후 나는 무너졌다. 우울증이 왔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살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다. 나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며느리는 나를 원하지 않았다. 아들도 사실 의무감에 데려온 거였다. 나는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방해가 되는 존재였다. 오후 2시 나는 방에 누워 TV를 봤다. 재방송 드라마. 맨날 똑같은 채널, 똑같은 프로그램. 나는 리모컨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오랜 친구 박철수 75세였다. 영수야, 뭐해? 뭐 하긴. 집에서 TV 보지. 야, 너 매일 그러니? 나가자. 나랑. 어디를? 콜라텍.
콜라. 뭐? 콜라텍. 노인들 춤추는데. 여기 되게 재밌어. 나 요즘 거기 맨날 가. 나는 웃음이 났다. 콜라텍. 73세 노인이 춤을 춘다고? 철수야. 나 그런데 안 어울려. 어울리고 자시고가 어딨어. 그냥 나와. 집에서 썩지 말고. 순자 누나도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순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알았어. 갈게. 좋아. 4시에 강남역 3번 출구로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옷장을 열었다. 회색 트레이닝복만 가득했다. 나는 5년 동안 새 옷을 사지 않았다. 필요도 없었고 욕심도 없었다. 나는 거실로 나갔다. 며느리가 친구 셋과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나 나갔다 올게.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친구요? 아버지, 친구가 있으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5년 만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병원 가는 것 말고는 5년 만이었다. 버스를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낯설었다. 5년 사이 세상은 많이 변했다. 건물도 많이 지어졌고 사람들 옷차림도 달랐다. 강남역 3번 출구.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2살 많지만 훨씬 젊어 보였다. 말끔한 셔츠에 깔끔한 바지. 심지어 향수 냄새까지 났다. 영수야, 오랜만이다. 철수가 나를 안았다. 나는 5년 만에 누군가의 포옹을 받았다. 철수야, 너 뭐 먹었어? 왜 이렇게 젊어 보여? 콜라텍의 힘이지. 너도 가면 알게 될 거야.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철수가 데려간 곳은 신림동의 한 건물 3층이었다. 해피 콜라텍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여기야. 들어가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화려한 조명, 큰 소리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 그리고 춤추는 노인들. 적어도 50명은 되어 보였다. 60대부터 80대까지 모두가 춤을 추고 있었다. 대박.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어때? 재밌지? 철수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 앉아. 음료수 사줄게.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철수는 콜라 2개를 사왔다. 나는 30년 만에 콜라를 마셨다. 탄산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영수야, 저기 봐. 철수가 무대를 가리켰다. 한 여성이 혼자 춤을 추고 있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우아하게 움직였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단정한 헤어스타일. 아름다웠다. 저분은 누구야? 황순희 씨, 67세, 미망인이래. 여기 오신 지 1년 됐대. 되게 인기 많아. 나는 순희를 바라봤다. 그녀가 춤추는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30년 만에 여자를 여자로 봤다. 순자 이후 처음이었다. 가서 춤 한번 청해봐. 뭐? 누나, 안 돼. 왜? 여기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춤추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청하는 거지. 나는 망설였다. 73세 노인이 여자에게 춤을 청한다? 말도 안 됐다. 하지만 철수가 나를 떠밀었다. 가. 안 가면 내가 갈 거야. 나는 일어섰다. 떨리는 다리로 순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나를 봤다. 미소를 지었다. 춤추실래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았다. 30년 만에 순자가 아닌 여자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내 심장이 뛰었다. 음악이 흘렀다. 나훈아의 태스형. 우리는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춤을 잘 추지 못했지만 순이가 리드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친구가 데려왔어요. 그래요? 잘 오셨어요. 여기 재밌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한 곡이 끝났다. 우리는 손을 놓았다. 나는 아쉬웠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 춤 잘 추세요.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73세의 얼굴이 빨개지다니. 나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어땠어? 철수가 웃으며 물었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 그날 나는 3시간 동안 콜라텍에 있었다. 준이와 2번 더 춤을 췄다. 다른 여성들과도 춤을 췄다. 모두가 따뜻했다. 모두가 나를 환영했다. 7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어디 갔다 오세요? 저녁도 안 드시고? 친구 만나고 왔어. 저녁도 먹었어.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을 봤다. 내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 5년 만에 처음 웃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철수에게 전화했다. 철수야, 나 내일도 갈래. 콜라텍. 그럴 줄 알았어. 좋아. 같이 가자.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콜라텍에 갔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 준이와 자주 춤을 췄다. 우리는 친해졌다. 일주일 후 순이가 제안했다. 영수 씨, 춤 말고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커피요? 네. 여기서 춤만 추기 아깝잖아요. 밖에서 얘기 좀 해요. 나는 긴장했다. 데이트? 이게 데이트인가? 좋아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순이는 카페라테를 시켰고 나는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영수 씨는 혼자 사세요? 아니요. 아들 집에서 살아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셨군요. 저도 남편이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그래서 콜라텍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덜 외로워요.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준이는 전직 간호사였고 자식이 둘 있었다. 하지만 자식들은 외국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본다고 했다. 영수 씨, 다음에 또 만날래요? 춤만 말고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물론이죠. 그날부터 나와 순이는 일주일에 3번 만났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콜라텍에서 춤추고 커피 마시고 저녁도 먹었다. 나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한 달이 지났다. 순이와 나는 영화관에도 갔고 공원도 산책했다. 우리는 연인 같았다. 73세와 67세의 연인. 그날 밤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수 씨, 저 혼자 사는 집이 있어요. 커피 한잔 하러 올래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녀의 집.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좋아요. 순이의 집은 신림동 원룸이었다. 작지만 깔끔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침묵이 흘렀다. 영수 씨. 네. 저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순이가 말을 이었다. 저도 외로워요. 67세지만 아직 여자예요. 영수 씨도 외롭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다. 영수 씨, 우리 좀 더 가까워질 수 없을까요? 순이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떨렸다. 순이 씨, 싫으시면 괜찮아요.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저도 원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73세와 67세.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나이를 잊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순자가 아닌 여자와 함께 있었다.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었다. 나는 아직 남자였다. 새벽 2시. 나는 순이의 집을 나와 택시를 탔다. 집으로 돌아왔다. 며느리가 일어나 있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이 새벽에?
친구 만나고 왔어. 새벽 2시예요. 무슨 친구를 이렇게 늦게까지 만나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을 봤다. 내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 그리고 립스틱 자국이 있었다. 73세에 다시 시작된 내 인생. 이제 막 시작이었다. 2부 들통난 이중 생활. 준이와의 첫날 밤 이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났다. 73세지만 나는 아직 남자였다. 아직 살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같은 얼굴이지만 뭔가 달랐다. 눈에 생기가 돌았다. 나는 웃고 있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대답 없이 씻으러 갔다. 샤워를 하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 73세의 새로운 여자와 죄책감이 들었다. 순자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콜라텍에 갔다. 순이는 항상 거기 있었다. 우리는 춤을 췄고 커피를 마셨고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은 모텔에 갔다. 영수 씨, 이거 드세요. 순이가 작은 파란 알약을 건넸다. 나는 당황했다. 이게 뭐야? 비아그라요. 남자들 다 먹잖아요. 저도 전 남편이 먹었어요.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73세에 비아그라라니. 하지만 솔직히 필요했다. 나이가 나이니까. 얼마예요? 한 알에 5,000원이에요. 약국에서 샀어요. 나는 알약을 삼켰다. 30분 후 효과가 있었다. 정말로. 73세의 몸이 반응했다. 그날 밤 나는 50대처럼 느껴졌다. 모텔비는 5만 원이었다.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2시간 동안 나는 73세가 아니라 젊은 남자였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순이와 주 3회 만났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콜라텍 회비 월 5만 원. 커피값 한 번에 1만 원씩 12회, 12만 원. 저녁값 한 번에 3만 원씩 12회 36만 원. 모텔비 5만 원씩 12회 60만 원. 총 113만 원. 연금이 월 180만 원이니까 충분했다. 아들한테 생활비로 5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썼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순이만으로는 부족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호기심이 생겼다. 콜라텍에는 여자가 많았다. 다들 나를 쳐다봤다. 나는 인기가 있었다. 영수 씨, 저랑 춤 한번 춰주실래요? 65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다. 짧은 치마에 화려한 메이크업. 순이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물론이죠. 우리는 춤을 췄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자 65세였다. 이혼녀라고 했다. 자식들과 연락을 끊고 혼자 산다고 했다. 영수 씨,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미자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망설였다. 순이가 있는데. 하지만 나는 번호를 줬다. 왜? 모르겠다. 그냥 기분이 좋았다. 다음 날 미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수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영화 보러 갈래요? 나는 순이와 약속이 없는 날이었다. 나는 승낙했다. 미자는 순이와 달랐다. 더 활발하고 더 적극적이었다.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고 그녀가 제안했다. 영수 씨, 제 집 가까운데 모텔 있어요. 갈래요? 나는 놀랐다. 이렇게 빠를 줄은. 하지만 나는 또 승낙했다. 모텔에서 미자는 더 대담했다. 영수 씨, 나이 먹었다고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 즐겨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즐겼다.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였다.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요즘 맨날 늦게 들어오시네요. 어디 다니세요? 친구들 만나고 다니지. 무슨 친구를 그렇게 자주 만나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나는 짜증이 났다. 며느리가 무슨 권리로 내 일정을 캐묻냐.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2주가 지났다. 이제 나는 일주일에 6번밖에 나갔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순이, 화요일과 목요일은 미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났다. 이정숙 70세. 나보다 3살 어렸다. 과부였고 돈이 좀 있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했다. 영수 씨, 제가 저녁 살게요. 영수 씨는 저한테 춤만 춰주세요. 정숙은 관대했다. 저녁을 사주고 택시비도 줬다. 심지어 모텔비도 냈다. 영수 씨는 저한테 특별해요. 다른 남자들은 제 돈만 노리는데 영수 씨는 진짜 춤을 잘 춰요. 정숙의 말이 나를 기분 좋게 했다. 나는 특별했다. 73세지만 여자들에게 인기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다. 나는 일주일에 3명의 여자를 만났다. 월요일 순이, 화요일 미자, 수요일 정숙, 목요일 미자, 금요일 순이, 토요일 정숙, 일요일만 쉬었다. 데이트 비용은 늘어났다. 월 200만 원 가까이 썼다. 연금으로는 부족해서 예금을 깨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행복했다. 콜라텍에서 나는 스타가 됐다. 다른 남자들이 질투했다. 영수 씨, 어떻게 그렇게 여자를 많이 만나요? 친구 철수가 물었다. 그냥 잘해주면 돼. 잘해준다는 게 뭔데요? 춤도 춰주고, 밥도 사주고, 모텔도 가주고. 모텔이요? 73세? 나이가 뭐가 중요해? 약 먹으면 되는데. 철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어느 날 순이가 물었다. 영수 씨, 혹시 다른 여자도 만나요? 나는 당황했다. 순이가 눈치챈 건가?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영수 씨가 요즘 바빠 보여서요. 전에는 매일 만났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만나잖아요. 순이 씨, 나도 바빠요. 다른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친구요? 남자친구요? 여자친구요? 순이 씨, 우리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우리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순이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미안했지만 솔직히 귀찮았다. 나는 자유롭고 싶었다. 3개월이 지났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옷도 새로 샀다. 깔끔한 셔츠, 면바지, 구두, 향수도 뿌렸다. 머리도 염색했다. 하얀 머리를 검게 염색한 20년은 젊어 보였다. 할아버지, 왜 머리 염색하셨어요? 손주 민준이가 코웃음을 쳤다. 멋있으려고. 누구 보려고요? 할머니들? 네, 할아버지가. 누구 보든 상관없잖아. 민준이는 피식 웃고 자기 방으로 갔다. 나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다. 의심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행복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터졌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늦잠을 잤다. 전날 밤 정숙과 늦게까지 있었다. 핸드폰 알람도 못 틀었다. 아버지, 아버지,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뭐야? 아버지 핸드폰이 거실에 있어서 제가 들고 왔는데 며느리의 손에 내 핸드폰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다. 뭔데, 아버지?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카톡 메시지였다. 순이에게서 온 메시지. 여보, 어제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호텔 갈까요? 모텔 말고. 나는 얼어붙었다. 며느리가 더 화면을 넘겼다. 미자에게서 온 사진. 그녀가 새로 산 빨간 드레스를 입은 사진. 영수 씨, 보여주려고 샀어요. 어때요? 그리고 정숙과의 대화. 영수 씨,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요? 제가 다 낼게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뭐예요? 여자들이랑 이런 메시지를?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다. 아들이 뛰어왔다. 무슨 일이야? 여기 봐. 아버지가 여자들이랑 아들이 핸드폰을 봤다. 그의 표정도 굳었다. 아버지, 민호야, 나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여자들이랑 만나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주들도 나왔다. 뭐야?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핸드폰을 민준이에게 보여줬다. 할아버지가 여자들이랑 바람 피우셨대. 헐, 대박. 민준이가 웃었다. 비웃는 것 같았다. 민준아, 웃을 일이 아니야. 며느리가 소리쳤다. 나는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며느리가 놓지 않았다. 아버지, 사진도 있어요. 여자들 사진. 며느리가 갤러리를 열었다. 순이와 찍은 셀카, 미자와 콜라텍에서 찍은 사진, 정숙과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모두 있었다. 이게 뭐예요? 73세가 무슨.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다. 아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아버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민호야, 나는 외로워서 여자를 만나요. 3명씩이나? 나도 사람이야. 나도 외롭고, 나도 사랑하고 싶고. 내 목소리가 커졌다. 아버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나이도 생각하시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는 아직 살아있어. 나도 남자야. 하지만 아버지, 너희가 뭘 알아? 너희는 날 투명인간 취급했잖아. 5년 동안 나는 매일 방에만 있었어.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었어. 나는 울고 있었다. 5년간 쌓인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아버지, 창피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다. 내가 왜 창피해? 나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외로워서 사람을 만난 거야.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여자를 만난 거잖아요. 3명이나. 그래, 3명이야. 그게 뭐 어때서? 거실은 난장판이 됐다. 손주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민지 14세는 할아버지 역겨워라고 중얼거렸다. 아들이 나를 방으로 데려갔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나는 진정했어. 너희가 진정해. 아버지, 이건 정말 안 돼요. 가족 체면도 있고. 체면이 나보다 중요해? 아버지, 민호야. 나는 5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내 엄마가 죽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너희는 나를 짐으로 봤어. 냄새 난다고, 방에 있으라고, 친구들 오니까 나오지 말라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콜라텍에 갔더니 달랐어. 거기서는 나를 환영했어. 여자들이 나한테 춤추자고 했어. 나랑 얘기하고 싶어 했어. 나는 처음으로 5년 만에 살아있다고 느꼈어. 하지만 아버지, 3명은 너무. 왜 3명이 안 돼? 젊은 사람들은 맞선도 보고 소개팅도 하고 데이트 앱도 쓰잖아. 왜 나는 안 돼? 아버지는 나이. 또 나이가 뭐가 대수야? 나는 아직 건강해. 나도 사랑하고 싶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일단 진정하세요. 우리 가족 회의 좀 합시다. 저녁에 가족 회의. 나를 심판하려고? 그게 아니라. 됐어. 하자. 가족 회의. 저녁 7시. 거실에 가족이 모였다. 나, 아들, 며느리, 손주 둘, 5명이 식탁에 앉았다. 자, 아버지, 말씀하세요. 아들이 말했다. 마치 내가 피고인 같았다. 뭘 말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3명이나 만나시고 외로우면 우리랑 같이 있으시면 되잖아요. 너희는 나한테 관심 없잖아.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식사 챙기고 빨래하고 방 청소하고 다 하잖아요. 그건 의무야. 사랑이 아니야. 뭐,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냥 의무감에 날 돌보는 거야. 하지만 순이는, 미자는, 정숙이는 나를 좋아해. 진짜로. 그 여자들은 아버지 돈을 노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다. 돈?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연금 있잖아요. 한 달에 180만 원. 그게 내 돈이야. 내 맘대로 쓸 거야. 그 돈으로 여자들한테 쓰시면 어떻게 해요? 왜 안 돼? 내 돈인데. 아들이 중재했다. 아버지, 미선이 말이 맞아요. 그 돈은 아버지 노후 자금이에요. 여자들한테 쓰시면 나중에 병원비 없어요. 나는 건강해. 병원 안 가. 지금은 건강하셔도 나중에는 몰라요. 나중 걱정은 나중에 해. 손주 민준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솔직히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콜라텍에서 여자들이랑 놀아다닌다고? 창피하면 말하지 마. 그게 말처럼 쉬워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나는 놀랐다. 동네 사람들이 알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요즘 맨날 밤늦게 들어오신다고.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친구 만나신다고 했죠. 근데 이게 여자라니. 며느리가 또 울기 시작했다. 아들이 최후 통첩을 했다. 아버지, 선택하세요. 여자들이랑 계속 만나실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뭐, 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면 우리도 못 살아요. 창피해서. 그리고 솔직히 걱정돼요. 아버지 건강도 걱정되고, 그 여자들이 아버지 돈 다 뜯어갈까 봐도 걱정되고. 나가라고? 네. 아니면 여자 만나는 거 그만두시든지. 나는 두 선택지를 봤다. 집에 남아서 투명인간으로 살거나 나가서 자유롭게 살거나. 알았어. 나갈게. 뭐라고요? 나간다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나는 일어나 방으로 갔다.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 약, 통장, 중요한 서류들. 아들이 따라왔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나는 진심이야. 아버지, 어디 가실 건데요? 준이 집. 정말이세요? 응. 준이가 같이 살자고 했어. 나는 거기 갈 거야. 아들은 말리지 않았다. 아니, 말릴 수 없었다.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30분 후, 나는 집을 나왔다. 가방 하나 들고. 며느리는 울고 있었고, 손주들은 무표정했다. 아들은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말리지 않았다. 나는 택시를 타고 신림동으로 향했다. 준이의 원룸으로 전화를 걸었다. 준이 씨, 나 지금 갈게. 같이 살 수 있어? 정말요? 응, 집에서 나왔어. 오세요. 기다릴게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 풍경. 나는 자유로웠다. 73세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다. 준이의 집에 도착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를 안았다. 영수 씨, 잘 오셨어요. 고마워요, 순이 씨.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했다. 나는 짐을 풀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순이와 함께 잤다. 73세 남자와 67세 여자. 하지만 우리는 나이를 잊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미자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정숙이도 전화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순이와 살면서 미자와 정숙이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순이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할까? 73세의 고민. 웃긴 고민이었지만 진지한 고민이었다. 3부 데이트 앱과 운명의 만남. 순이의 원룸에서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부엌.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순이가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순이가 아침을 차려줬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간단하지만 따뜻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산책을 했다. 73세와 67세의 동거. 아들은 전화도 하지 않았다. 영수 씨, 행복해요? 어느 날 아침 순이가 물었다. 물론이죠. 순이 씨와 함께 있으니까 저도 행복해요. 혼자 살 때는 너무 외로웠는데.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미자와 정숙이었다. 그들은 계속 나에게 전화를 했다. 영수 씨, 왜 연락 안 해요? 우리 언제 만나요? 미자의 목소리는 섭섭했다. 미자 씨, 미안해요. 요즘 좀 바빠서. 바빠요? 뭐가 바빠요? 다른 여자 만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순이와 매일 함께 있었다. 미자에게 말할 수 없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다. 영수 씨, 저 화났어요. 일주일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정숙 씨, 죄송해요. 제가 제주도 가기로 한 거 잊으셨어요? 제가 다 예약했는데. 아, 그게 영수 씨, 혹시 다른 여자 생겼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숙은 전화를 끊었다. 순이는 눈치챘다. 영수 씨, 다른 여자들이 계속 전화하네요. 순이 씨, 미안해요. 제가 정리할게요. 정리요? 어떻게요?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이제 순이 씨 하나만 만날 거라고. 순이는 웃었다. 하지만 눈에는 불안함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미자를 만났다. 콜라텍 근처 카페에서. 영수 씨, 뭐가 바빴어요? 미자가 따져 물었다. 미자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지금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요. 뭐라고요? 순이라는 여자요. 저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미자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럼 나는 뭐예요? 우리 그동안 뭐였어요? 미안해요. 미자 씨도 좋은 사람이지만 뭐예요? 다른 여자가 더 좋다는 거예요? 미자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죄책감이 들었다. 미자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수 씨 나쁜 사람이에요. 나를 가지고 논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여자가 생겼으니 나는 버리는 거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자는 일어나 가버렸다. 나는 혼자 카페에 남았다. 다음 날 정숙을 만났다. 이번에는 레스토랑에서. 영수 씨, 미자 씨 만났다며요? 정숙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 미자 씨가 제주도 예약 취소하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영수 씨가 다른 여자랑 산다고. 정숙 씨,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정숙 씨, 조용히 해주세요. 왜요? 창피해요. 영수 씨가 나한테 한 짓이 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순이 씨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순이요. 그 여자가 뭐가 좋은데요?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나는 말했다. 마음이요. 순이 씨는 저를 진심으로 대해줘요. 정숙은 코웃음을 쳤다. 진심. 영수 씨는 순이한테 진심이에요. 나한테는 진심 아니었고? 그게 아니라 됐어요. 영수 씨 같은 사람 처음 봐요. 73세가
무슨 바람둥이처럼.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영수 씨, 순이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영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집으로 돌아오니 순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수 씨, 어떻게 됐어요? 다 정리했어요. 이제 순이 씨만 만날 거예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순이는 나를 안았다. 우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주일 후 친구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수야, 요즘 뭐해? 순이랑 살고 있어. 오, 진짜? 동거? 대박이네. 응, 근데 왜? 영수야, 너 데이트 앱 써봤어? 데이트 앱? 그게 뭔데? 핸드폰으로 여자 만나는 앱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쓰잖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순이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나이도 쓸 수 있는 앱이 있어. 실업이라고. 50대 이상만 가입할 수 있대.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정말 그런 게 있어? 응, 나 요즘 거기서 여자 몇 명 만났어. 되게 재밌어. 철수야, 너 여자친구 있잖아. 있긴 한데 그냥 구경하는 거지 뭐. 너도 한번 해봐. 재밌어. 전화를 끊고 나는 생각했다. 데이트 앱. 73세가? 말도 안 됐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다. 다음 날 순이가 장 보러 나간 사인하는 앱스토어를 검색했다. 실업. 정말 있었다. 50대 이상 안심. 데이트 앱. 다운로드를 받았다. 가입은 간단했다.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됐다. 프로필을 만들라고 했다. 나는 사진을 올렸다. 철수랑 등산 갔을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자기소개를 썼다. 김영수, 73세. 건강합니다. 진지한 만남 원합니다. 취미는 춤, 산책, 영화 감상. 저장을 눌렀다. 그리고 앱을 둘러봤다. 놀라웠다. 여자들이 정말 많았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도 있었다. 앱은 하루에 4명의 여자를 추천해줬다. 나는 프로필을 하나하나 봤다. 박영자 68세, 이미경 71세, 최순애 66세, 강은희 65세. 네 번째 여자. 강은희의 프로필에서 멈췄다. 그녀의 사진은 우아했다. 안경을 쓰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기소개가 인상적이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혼 후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책 읽기, 미술관 가기, 클래식 음악 듣기를 좋아합니다. 나이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나는 심장이 뛰었다. 교사, 책, 미술관. 순이, 미자, 정숙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별 5개를 보냈다. 앱에서는 마음에 들면 별을 보낼 수 있었다. 30분 후 알림이 왔다. 강은희 님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흥분했다. 그녀도 나한테 별을 보냈다는 뜻이었다. 이제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 편지 발송은 2,500원이었다. 나는 결제했다. 안녕하세요, 강은희 씨. 저는 김영수입니다. 73세입니다. 선생님이셨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책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역사책을 주로 읽습니다. 미술관도 가끔 갑니다. 은희 씨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발송을 눌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73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1시간 후 답장이 왔다. 안녕하세요, 영수 씨. 반갑습니다. 역사책을 좋아하신다니 멋지시네요. 저는 요즘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수 씨도 관심 있으세요?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제 연락처는 0106입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그녀가 연락처를 줬다. 그리고 만나자고 했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은희 씨, 저 영수입니다. 아, 영수 씨.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은희 씨 프로필 보고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저도 영수 씨 프로필이 좋았어요. 진지한 만남 원한다는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30분 동안 통화했다. 조선시대 역사, 최근 읽은 책, 좋아하는 음악, 대화가 끝이 없었다. 순이, 미자, 정숙과는 완전히 다른 대화였다. 영수 씨, 내일 만날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국립중앙박물관 어때요? 거기서 2시예요. 좋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흥분했다. 73세의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 그것도 교사 출신의 지적인 여자를.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순이였다. 나는 순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떻게 나갈까? 다음 날 오전 순이에게 말했다. 순이 씨, 오늘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친구요? 누구요? 철수요. 오래 못 봤거든요. 그래요? 저녁에 오실 거예요? 응. 저녁 전에 올게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은희를 만나고 싶었다. 국립중앙박물관. 나는 2시 정각에 도착했다. 입구에서 한 여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은이였다. 사진보다 훨씬 우아했다.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 바지, 안경을 쓰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영수 씨, 은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악수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다. 박물관 구경하실래요? 좋아요. 우리는 함께 박물관을 돌았다. 고려 청자, 조선 백자, 불상. 은희는 각 전시물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영수 씨, 저 청자 보세요. 12세기 작품이에요. 고려시대 최고의 기술이죠.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어요. 대화가 즐거웠다. 순이, 미자, 정숙과는 완전히 다른 대화였다. 지적이고 깊이 있고 의미 있었다. 박물관을 나와 우리는 카페로 갔다. 영수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은희 씨, 이렇게 좋은 대화는 오랜만이에요. 영수 씨는 결혼하셨어요? 아내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지금은 혼자 사세요? 나는 망설였다. 순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네. 혼자 살아요. 또 거짓말이었다. 저도 혼자 살아요. 10년째.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요. 자식들은요? 아들 하나 있어요. 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봐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그래서 책을 읽고 박물관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요. 그리고 이런 앱도 써보고. 은희가 웃었다. 영수 씨, 솔직히 앱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친구가 추천해서. 저도 처음이에요. 친구가 권해서 깔았는데 영수 씨 프로필 보고 용기 내서 별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저도 은희 씨 프로필 보고 끌렸어요. 우리는 3시간 동안 카페에 있었다. 대화는 끝이 없었다. 인생, 철학, 예술, 음악,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영수 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세요? 모레 어때요? 이번에는 미술관 가요. 국립현대미술관. 좋아요. 약속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흥분했다. 은희, 그녀는 특별했다. 순이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순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수 씨, 친구 만나고 왔어요? 응,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그래요?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요. 또 거짓말. 나는 죄책감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은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하루에 10통씩. 순이가 모르게
영수 씨,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은희 씨, 산책하고 싶은 날씨예요. 우리 내일 미술관 가면 산책도 해요. 좋아요. 모레가 됐다. 나는 또 순이에게 거짓말했다. 순이 씨, 오늘 병원 가야 해요. 검진 받으러요.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정기 검진이에요. 같이 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순이는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다. 국립현대미술관.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었다. 아름다웠다. 영수 씨, 오셨네요. 은희 씨,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우리는 미술관을 돌았다. 현대미술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은희의 설명을 들으니 재미있었다. 영수 씨, 저 그림 보세요. 추상화예요.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세요. 나는 그림을 봤다. 빨강, 파랑, 노랑의 조합. 아무 의미도 모르겠지만 그냥 봤다. 그리고 뭔가 느껴졌다. 은희 씨, 이 그림이 슬퍼 보여요. 정말요? 어떤 부분이요? 저 파란색이요. 외로워 보여요. 영수 씨, 감수성이 풍부하시네요. 미술관을 나와 우리는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영수 씨, 이 길 좋아요. 저도요. 평화로워요. 우리는 손을 잡았다. 자연스럽게 73세와 65세의 손.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영수 씨, 네, 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영수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멈춰 섰다. 은희를 바라봤다. 은희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은희 씨가 너무 좋아요. 지난 5년 동안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저도요, 영수 씨. 저도 당신이 좋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키스했다. 덕수궁 돌담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일주일에 3번 은희를 만났다. 순이 몰래 거짓말을 계속했다. 병원, 친구 만남, 관공서 볼일, 온갖 핑계를 댔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이제 4명의 여자를 알고 있었다. 순이 동거 중 미자 정리했지만 가끔 연락, 정숙 정리했지만 가끔 연락, 은희 새로 만남. 그리고 은희가 제안했다. 영수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제주도. 제주도요? 네. 2박 3일. 제가 다 예약할게요. 나는 고민했다. 은희와 제주도. 순이는 어떻게 하지? 은희 씨, 좋아요. 가요. 나는 결정했다. 순이에게는 또 거짓말하면 됐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순이가 울고 있었다. 순이 씨, 왜 그래요? 영수 씨, 다른 여자 있죠?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예요? 영수 씨 핸드폰. 제가 봤어요. 순이가 내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은희와의 문자가 떠 있었다. 영수 씨, 제주도 가자는 문자. 이게 뭐예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제 끝이었다. 사부 가족과의 전쟁. 영수 씨, 이게 뭐예요? 순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 핸드폰을 쥐고 은희와의 문자를 보고 있었다. 내일 제주도 가요. 공항에서 만나요. 그 문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떠 있었다. 순이 씨, 그게 뭐예요? 다른 여자가 또 있었어요? 순이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변명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순이 씨,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영수 씨, 저는 영수 씨만 만났어요. 다른 남자 안 봤어요. 영수 씨랑 살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영수 씨는? 나도 행복했어요. 행복했으면 왜 다른 여자를 만나요? 순이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웃집에서 들릴 정도였다. 순희 씨,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뭐예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순희 씨, 나는 은희 씨가 좋아요. 미안해요. 순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순희 씨도 좋아요. 하지만 은희 씨는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 뭐가 달라요? 은희 씨는 대화가 통해요. 책도 같이 읽고 미술관도 가고 깊은 이야기를 해요. 순이는 비웃었다. 그래요? 나는 그런 거 못하니까. 영수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순이가 일어섰다. 옷장에서 내 옷을 꺼내기 시작했다. 가방에 던졌다. 나가세요. 순이 씨, 나가라고요. 당장. 순이가 소리쳤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다. 밤 10시. 갈 곳이 없었다. 나는 은희에게 전화했다. 은희 씨, 저 지금 갈 곳이 없어요. 혹시 영수 씨, 무슨 일 있으세요? 같이 살던 여자가 저를 쫓아냈어요. 같이 살던 여자요? 나는 순이 이야기를 했다. 모든 것을. 은희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영수 씨, 저한테 오세요. 제 집으로. 정말요? 네. 주소 보낼게요. 30분 후 나는 은희의 집에 도착했다. 마포구의 30평대 아파트. 순이의 원룸보다 훨씬 컸다. 영수 씨, 들어오세요. 은희가 문을 열었다. 나는 들어갔다. 거실은 깔끔했다. 책이 가득한 책장, 피아노, 그림들. 영수 씨, 일단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은희는 캐모마일 차를 내왔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영수 씨, 순희 씨라는 분과 동거하고 계셨어요? 네, 미안해요. 말 안 해서. 왜 말 안 하셨어요? 은희 씨가 싫어할 것 같아서요.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영수 씨, 저는 솔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싫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영수 씨가 순희 씨와 헤어진 거잖아요. 이제 영수 씨는 자유예요. 네, 영수 씨. 제주도 내일 가시겠어요? 네, 가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손님방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은희의 손님방에서 잤다. 편안했다. 은희는 나를 압박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김포공항으로 갔다. 제주도 2박 3일. 은희가 모든 것을 예약했다. 비행기표, 호텔, 렌터카. 영수 씨, 비용은 제가 낼게요. 아니요, 은희 씨. 제가 낼게요. 영수 씨, 제가 제안한 여행이에요. 제가 낼게요. 하지만 영수 씨는 여행 가서 맛있는 저녁 한번 사주세요. 나는 고마웠다. 은희는 배려심이 많았다. 제주도는 아름다웠다. 11월의 제주도. 바람은 쌌지만 날씨는 좋았다. 우리는 렌터카를 타고 섬을 돌았다. 성산일 출봉, 만장굴, 협재의 수욕장. 영수 씨, 바다 보세요. 정말 예쁘죠? 네, 은희 씨. 30년 만에 제주도 와봐요. 그래요? 30년 전에는 누구랑 왔어요? 아내랑요. 신혼여행 때. 아, 그러셨군요. 은희는 조심스러웠다. 아내 이야기를 꺼내서 미안했는지. 은희 씨, 괜찮아요. 이제 5년이 지났어요. 아내도 이해할 거예요. 그래요? 영수 씨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첫날 밤, 우리는 서귀포의 호텔에 묵었다. 오션뷰 룸. 방은 하나였다. 영수 씨, 방이 하나인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나는 긴장했다. 73세에 이런 긴장은 처음이었다. 은희와 같은 방에서 잔다니. 밤이 됐다. 우리는 각자 샤워를 했다. 은희가 먼저, 나는 나중에. 그리고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영수 씨. 네. 손 잡아도 될까요? 나는 은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은희 씨. 저는 은희 씨를 정말 좋아해요. 저도요, 영수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키스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73세와 65세의 키스.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순이, 미자, 정숙과는 다른 사랑. 깊고, 진지하고, 의미 있는 사랑. 2박 3일은 순식간에 지났다. 우리는 제주도를 돌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과거, 현재, 미래. 은희는 이혼 후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다고 했다. 나도 아내 사망 후 5년간 외로웠다고 했다. 영수 씨, 우리 서울 가면 같이 살까요? 마지막 날 밤, 은희가 제안했다. 정말요? 네, 저는 영수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저도요, 은희 씨. 우리는 약속했다. 서울로 돌아가면 함께 살기로.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문제가 터졌다.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제주도 다녀왔어. 제주도요? 누구랑요? 친구랑. 또 여자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집으로 오세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얘기?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나 건강해. 검진 필요 없어. 아버지, 최근에 행동이 이상하세요. 집에서 나가시고 여자들이랑 돌아다니시고. 혹시 치매 아니세요? 뭐? 치매? 네. 그래서 병원 예약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같이 가세요. 나는 안 가. 나 멀쩡해. 아버지, 안 가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화가 났다. 치매? 내가? 말도 안 됐다. 다음 날 아들이 은희의 집으로 찾아왔다. 며느리도 함께 왔다. 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내 여자친구 집이야. 여자친구요?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다. 73세가 무슨 여자친구예요? 은희가 나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희입니다. 아, 네. 강은희 씨요. 며느리가 은희를 위아래로 훑었다. 무례한 시선이었다. 아버지, 병원 가세요. 나는 안 가. 아버지,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치매 조기 진단 받으시면. 나는 치매 아니야. 그럼 검사 받으세요. 아니면 아니라는 걸 증명하세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다. 신경과. 의사는 50대 남자였다. 김영수 씨, 간단한 검사 해볼게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25일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요. 병원. 100에서 7을 빼면 93점. 93에서 7을 빼면 86점. 검사는 30분 동안 계속됐다. 기억력, 계산력, 판단력, 모든 것을 테스트했다. 결과는 정상이었다. 김영수 씨, 치매 아니세요. 완전히 정상입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아들은 실망한 표정이었다. 정말요? 다시 검사 안 해보나요? 필요 없습니다. 김영수 씨는 나이 대비 아주 건강하십니다. 병원을 나오며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봤지? 나 멀쩡해. 네. 그럼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도 돼? 하지만 아버지, 그래도 나이 생각하셔야죠. 나이가 뭐가 중요해?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솔직히 창피해요. 73세가 여자들이랑 돌아다니시면 창피. 누구 보기에? 저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버지가 콜라텍 다니시는 거, 여자들이랑 모텔 가시는 거. 나는 멈춰 섰다. 너희가 어떻게 알아?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밤늦게 모텔에서 나오시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창피하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나는 화가 났다. 너희는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어. 5년 동안 나를 방에만 가두고 냄새 난다고 하고 친구 오면 나오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창피하다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닌데? 나는 아무 잘못 안 했어. 나는 그냥 외로워서 사람을 만난 거야. 아들이 최후 통첩을 했다. 아버지, 그럼 선택하세요. 여자 만나는 거 그만두시면 다시 우리 집에 오세요.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재산 상속 포기하겠습니다. 재산 상속? 네. 아버지, 예금 5천만 원, 연금 수급권.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웃었다. 그래, 포기해. 나도 너희한테 줄 생각 없어. 뭐라고요? 나는 내 돈 내가 쓸 거야. 은희 씨와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하게 살 거야.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아들과 며느리는 얼어붙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그날 밤 나는 은희와 상의했다. 은희 씨, 나 변호사 만나고 싶어요. 변호사요? 왜요? 유언장 쓰고 싶어요.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싶어요. 은희는 망설였다. 영수 씨, 그래도 아드님인데. 아들이어도 소용없어요. 그 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돈만 노려요. 하지만 은희 씨, 나를 도와주세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40대 여성 변호사. 이름은 박수진. 김영수 씨, 유언장 작성하시려고요? 네.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싶어요. 이유가 뭔가요?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5년간의 무시, 투명인간 취급, 치매 진단 시도, 창피하다는 말. 그렇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드님께는 유류분만 주시고 나머지는 원하시는 분께 증여하시면 됩니다. 유류분이 뭐예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아드님이 유일한 자녀시면 재산의 50%는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나머지 50%는 자유롭게 처분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50%는 은희 씨한테 줄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예금 5천만 원 중 2,500만 원은 아들 김민호에게, 2,500만 원은 강은희에게, 연금 수급권은 포기 불가함으로 생전의 은희와 함께 사용함.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다. 2주가 지났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유언장 쓰셨다며요? 어떻게 알았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 돈 내 맘대로 쓰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뭐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해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거짓말. 너는 내 돈만 사랑해. 전화가 끊겼다. 나는 미안하지 않았다. 한 달이 더 지났다. 나는 은희와 행복하게 살았다. 매일 산책하고 박물관 가고 영화 보고 맛있는 것 먹었다. 연금 180만 원 중 100만 원은 생활비로, 80만 원은 데이트 비용으로 썼다. 어느 날 아들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손주들도 데려왔다. 할아버지, 민준이와 민지가 나를 안았다. 오랜만이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너희도? 네. 할아버지 없으니까 집이 심심해요. 손주들의 말에 나는 마음이 약해졌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을 듣고 다시 화가 났다. 아버지, 손주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다시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 여자랑 헤어지세요. 그 여자, 은희 씨 말하는 거야? 네. 그 여자는 아버지,
돈을 노리는 거예요. 은희 씨는 돈 많아. 나보다 훨씬 많아.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요? 아들은 당황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은희 씨는 교사였어. 30년 근무하고 퇴직금 받았어. 나보다 훨씬 부자야. 은희 씨는 내 돈 필요 없어. 하지만 너희가 내 돈을 노리는 거지. 은희 씨는 아니야. 아들은 할 말을 잃었다. 손주들을 데리고 갔다. 그날 밤 은희가 물었다. 영수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손주들 보고 마음 안 아프세요? 아프죠. 하지만 아들이 손주들을 이용하는 게 더 화가 나요. 영수 씨, 후회 안 하세요? 후회. 뭐요? 아드님과 관계가 나빠진 거요. 나는 생각했다. 후회 아니었다. 은희 씨, 나는 5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투명인간처럼.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은희 씨와 함께. 은희는 나를 안았다. 영수 씨,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리는 키스했다. 73세와 65세.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은희 씨, 우리 서울 떠날까요? 떠난다니요? 제주도로 가요. 아예 살러. 제주도요? 네. 거기서 새로 시작해요.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아무도 간섭 안 하는 곳에서. 은희는 생각했다. 영수 씨, 좋아요. 가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 이주. 은희의 서울 아파트는 월세로 놓고 제주도에 작은 집을 사기로 했다. 은희가 2억, 나는 예금 2,500만 원, 나머지는 유언장대로 아들에게. 합쳐서 2억 2,500만 원. 제주도 전원주택 살 수 있었다. 한 달 후 우리는 제주도로 갔다. 서귀포의 작은 전원주택, 바다가 보이는 집 2억에 샀다. 나머지 2,500만 원은 생활비로. 이사하는 날 아들이 전화했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다시는 안 오실 거예요? 모르겠어. 너희가 변하면 올 수도 있지.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제주도 생활이 시작됐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고 산책하고 은희와 차를 마셨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동네 사람들을 만났다. 저녁에는 은희가 요리를 하고 나는 설거지를 했다. 73세의 새로운 인생, 이제 막 시작이었다. 73세, 콜라텍에서 인생 2막을 열다. 오브 제주도, 새로운 시작 1인칭, 시점, 화자 김영수, 73세 76세. 제주도로 이사한 지 3개월이 지났다. 2025년 2월. 서귀포의 우리 집은 작지만 따뜻했다. 바다가 보이는 2층 전원주택.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렸다. 영수 씨, 일어나셨어요? 은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 구운 고등어, 김치, 시금치 나물. 간단하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네, 은희 씨, 오늘도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실래요? 아침 먹고. 좋아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73세와 65세. 하지만 우리는 신혼부부 같았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해안도로를 걸었다. 2월의 제주도는 춥지만 서울보다 따뜻했다. 바람이 세긴 했지만 햇살은 포근했다. 영수 씨, 행복하세요? 은희가 물었다. 같은 질문을 자주 했다. 확인하고 싶었나 보다. 물론이죠. 은희 씨와 함께 있으니까요. 저도요. 65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소 지었다. 노부부가 다정하게 걷는 모습이 보기 좋았나 보다.
1시간 정도 걷고 돌아오니 10시였다. 은희는 책을 읽었고 나는 정원을 가꿨다. 작은 텃밭에 상추, 깨십, 고추를 심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재미있었다. 오후에는 동네 노인정에 갔다. 제주도 서귀포 노인정.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고 운동도 했다. 나는 금방 친해졌다. 영수 씨, 서울에서 왔다며? 70대 할아버지가 물었다. 네, 3개월 전에 왔어요. 좋네. 73세면 여기서 막내야. 나는 78세야. 와, 건강하시네요. 제주도 바람 맞으면 건강해져. 영수 씨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노인정 사람들은 나를 환영했다. 그리고 은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관심을 보였다. 그 나이에 새 여자를 만났다고? 대단한데? 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야, 용기지. 나이 들어서 사랑하려면 용기가 필요해. 그들의 말이 맞았다. 나는 용기를 냈고 그 결과 행복을 찾았다. 6개월이 지났다. 2025년 7월 여름이 왔다. 제주도는 덥지만 서울보다 시원했다. 바닷바람이 불어서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6개월 만이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잘 지내. 제주도는 어때요? 좋아.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그래요.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외로우신 줄 몰랐어요. 그냥 창피하다는 생각만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호야. 네. 아버지, 나는 내가 변하길 바라지 않아.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게.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너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아버지, 민호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것만 인정해 주면 돼. 전화가 끊겼다. 나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1년이 지났다. 2026년 1월. 나는 74세가 됐다. 은희는 66세가 됐다. 어느 날 은희가 제안했다. 영수 씨, 우리 결혼할까요? 뭐라고요? 정식으로 혼인신고요. 우리 이제 부부 되면 안 될까요? 나는 놀랐다. 결혼? 74세? 은희 씨, 나는 74세예요. 알아요. 저는 66세고요. 그래서 뭐요?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게. 영수 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결혼할 수 있어요. 나는 생각했다. 춘자와 결혼한 지 50년, 그녀가 떠난 지 7년. 이제 새로운 여자와 결혼한다? 은희 씨, 좋아요. 결혼해요. 우리는 서귀포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증인은 노인정 친구들이 해줬다. 간소했지만 의미 있었다. 김영수 씨와 강은희 씨, 결혼을 축하합니다. 공무원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74세와 66세의 결혼, 이상하지 않았다. 아름다웠다. 결혼 후 우리는 신혼여행을 갔다. 제주도를 벗어나 일본 오키나와로 3박 4일. 은희가 비용을 냈다. 영수 씨, 이제 우리 진짜 부부예요. 오키나와 해변에서 은희가 말했다. 네, 정말이에요. 우리는 키스했다. 74세와 66세의 키스. 관광객들이 박수를 쳤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영수 씨, 우리 카페 해볼까요? 카페요? 네, 작은 카페요. 노인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서귀포 중심가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74세의 시작. 10평짜리 작은 공간.
테이블 4개, 의자 12개. 메뉴는 간단했다. 커피, 차, 빵, 케이크. 은희가 빵을 구웠고 나는 커피를 내렸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여기 사장님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4세와 66세요. 와, 대단하시네요. 이 나이에 카페를 하시다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카페는 노인들의 아지트가 됐다. 60대, 70대, 80대. 다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었다. 사장님, 73세의 콜라텍에서 여자 만났다는 게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대박. 저도 용기 좀 내볼까요? 해보세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내 이야기는 제주도에서 유명해졌다. 지역 신문에도 나왔다. 74세, 제주도에서 새 인생 시작. 2년이 더 지났다. 2028년 1월, 나는 76세가 됐다. 은희는 68세가 됐다. 카페는 잘 됐다. 월 매출 500만 원. 많지 않지만 우리한테는 충분했다. 어느 겨울날 아들이 제주도로 찾아왔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 왔다. 아버지, 아들이 나를 안았다. 2년 만이었다. 민호야, 왔구나. 네.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손주들도 나를 안았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카페, 대박. 고마워. 민준아, 우리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은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됐어. 민호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행복해. 은희 씨 덕분에. 은희가 커피를 가져왔다. 며느리가 일어나 인사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좁은 생각만 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이해해요. 우리는 화해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충분했다. 아들 가족이 떠나고 은희가 물었다. 영수 씨, 아드님 용서하셨어요?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했어요. 민호도 자기 방식대로 산 거예요. 영수 씨,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요? 그냥 나이 먹으니 이해의 폭이 넓어진 거죠. 우리는 웃었다. 에필로그 76세.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3년 후. 오늘은 202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다. 나는 76세. 은희는 68세다. 우리는 제주도에서 3년째 살고 있다. 카페 74세의 시작은 이제 76세의 계속으로 이름을 바꿨다. 손님들이 제안한 이름이다. 사장님, 이제 76세잖아요. 이름 바꾸세요. 우리는 웃으며 간판을 바꿨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카페 3주년 기념일.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단골 손님들, 노인정 친구들, 아들 가족까지 50명이 넘게 왔다. 사장님, 축하해요. 76세에도 여전하시네요. 저도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년 전, 저는 73세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5년이 지난 후였죠.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방에만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친구의 권유로 콜라텍에 갔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세상을 봤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웃고 사랑하는 모습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여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3명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웃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은희 씨요. 은희가 일어나 나를 안았다. 은희 씨와 저는 제주도로 왔습니다. 가족의 반대도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왔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박수가 커졌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3세에도, 76세에도, 80세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숨지 마세요. 나가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박수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울고 있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다가왔다. 아버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마워. 민호야, 아버지. 저도 나이 들면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내 방식대로 살아. 후회 없이. 아들은 나를 안았다. 오랫동안 모두가 떠나고 은희와 나만 남았다. 우리는 카페를 정리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다. 영수 씨, 피곤하죠? 조금. 하지만 행복해요. 저도요.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영수 씨, 올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은희 씨도요.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당연하죠. 우리 100년회로 해요. 100년회로. 나 76세인데 100년 살면 몇 살이야? 176세요. 하,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키스했다. 76세와 68세의 키스. 여전히 달콤했다. 밤이 깊어졌다. 우리는 침대에 누웠다. 손을 잡고, 은희 씨, 내일 뭐 할까요? 산책 가요. 그리고 책 읽고, 저녁에는 영화 볼까요? 좋아요. 영수 씨, 사랑해요. 나도요, 은희 씨. 나는 눈을 감았다. 76년을 살았다. 처음 73년은 남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마지막 3년은 나를 위해 살았다. 그리고 그 3년이 73년보다 더 빛났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제주도의 밤, 나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꿈에서 순자를 만났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여보, 잘 살고 있네요. 순자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고마워. 영수 씨, 은희 씨 잘 모셔요. 좋은 분이더라고요. 알아. 잘 모실게. 순자는 사라졌다. 나는 평화로웠다. 죄책감도 없었다. 나는 잘 살고 있었다. 최종 독백. 내 이름은 김영수, 76세. 73세의 콜라텍에서 인생 2막을 열었다. 5년간 죽은 사람처럼 살다가 춤을 추며 다시 살아났다. 3명의 여자를 만났고 진짜 사랑을 찾았다. 가족의 반대도 있었고 사람들의 비난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73세에 집을 나왔고 74세에 결혼했고 76세에 카페를 운영한다. 사람들은 묻는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한다. 부끄러운 게 뭐예요? 나는 사랑하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73세도, 76세도, 80세도 청춘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다. 나는 76년을 살았지만 진짜로 산 건 마지막 3년이다. 그리고 이 3년이 73년보다 더 값지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른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살 것이다. 은희와 함께 제주도 바다를 보며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76세.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끝. 후기 독자 여러분께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진실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사랑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외롭다고 숨지 마세요. 창피하다는 시선에 굴복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사랑하세요. 춤추세요. 웃으세요.
나이는 정말로 숫자일 뿐입니다. 73세에 시작된 인생 2막. 당신의 2막은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영상이 재미있으셨나요? 구독자 여러분이 좋으셨다면 저도 행복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니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